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사탐 강사 김봉석입니다. 갑자기 저희 그 자료집이 지금 소장님이 프린트해오면 그거랑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과목은 통합사회랑 한국사 두 개 과목입니다. 제가 일단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죠. 난이도를 5로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근처에서 1위는 대성, 2위가 선일여고입니다. 선일여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선일여고 그 2학년, 3학년 위주로 수업을 준비했었는데 조금 어렵게 내신다 해서 보면 2학년부터 선일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특이라는 EBS 수능 특강 과목을 가지고 사회탐구 선생님들이 다 그걸로 수업을 진행해서 학교 시험지 난이도가 제법 높게 나옵니다. 1학년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해서 작년도 거를 봤는데 작년도 시험지를 보자 느낀 이거 과학 시험지 아니야? 라고 느꼈는데 올해도 역시 과학이랑 관련된 파트를 가지고 와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은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지를 제가 한국사가 오히려 조금 더 낮습니다. 원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일이 2학년과 1학년 때 이렇게 반반씩 수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1학년 때 모든 한국사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1학년, 2학년 그래서 교과서 반반 이렇게 나갔다가 올해부터는 다 그냥 1년에 다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맨 처음 제가 드린 거는 자, 선생님은 통합사의 내용인데 1단원부터 3단원이고 범위는 주변 학교랑 굉장히 괜찮습니다. 선택형 27문항 90점, 서답형 10점으로 난이도는 제가 4.0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이거보단 제가 선일력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한 4.0 정도 되겠다 하더니 주변 학교랑 비교하면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 난이도 27문항 중에 난이도 상위 7문항이나 되고요. 배점이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 도표 문제가 적게 나왔으며 수능 스타일의 신유형 문제가 6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하나로 하면 안 되고 둘, 셋까지 가야 된다. 그런 점. 그리고 신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서답형은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을 물어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답형을 맞추고 간다고. 그러니까 1등급이 되려면 반드시 서답형 문제를 좀 맞추고 가요. 특히 서답형에서 아이들이 실수가 좀 잦아날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분석 보시면 거기 제가 5번 같은 경우가 수능 출제 유형이라고 그랬고 7번 같은 경우는 지문, 선지가 모두 난이도 높은 문제들. 그러니까 수능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학교가.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끄집어왔고 뒷장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같은 문제는 제가 딱 보면서 학교 시험지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약간 좀 나쁜 짓을 했네라는 문제들은 그런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들 교과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직접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다음 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 10번, 25번 문제를 해놨는데요. 9번 문제는 제가 이게 혹시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9번 답이 혹시 문제를 틀렸냐 그러면 이 문제는 컴플레인을 걸면 교육청에서 이건 받아들여지는 문제인데 가의 근대사상가라고 나왔는데 근대사상가 갑을이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은 근대사상가 맞습니다. 근데 을이 근대사상가가 아닙니다.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맞춰가지고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자기도 고대인데 왜 근대라고 나왔는지 계속 생각했다고요. 근대 쾌락주의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처음 보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냥 근대를 무시하고 풀었다고 해서 야, 이거 우리 컴플레인 걸까? 했더니 좀 맞췄는데 그치 그럼 컴플레인 걸면 안 되겠다 여기 그냥 넘어가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옆에 써놨는데 갑은 공리주의 벤당 근대 맞고 을은 헬레니즘시이기 때문에 고대입니다. 어머님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다 에피쿠로스 학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거 문제가 오류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풀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곤란한 학생 정말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충 한 애들이 근대인지 이 시대까지는 파악을 안 하는데 깊게 한 애들은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컴플레인을 걸면 충분히 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요게 지금 저희 문제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 밑에 나온 요런 유형이 수능 유형입니다. 윤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옆에처럼 풀이 방법은 갑과 을의 합자를 써놓고 기억 지문,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해서 예, 아니오를 따라가면 디귿과 리을 선지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는 지금 주변 학교 모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사회 같은 경우가 수능에 그렇게 중요성이 없었는데 이제 통합사회가 수능에 되게 중요한 점으로 잡히게 되면서 학교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가장 이번에 실패를 많이 했냐면 작년도 문제 풀어본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 난이도는 진짜 바닥입니다. 이런 난이도를 좀 특히 어디 학교가 지금 대성이 그렇습니다. 대성이 작년 28문제였는데 제 아이들 작년도 풀어봐야 되니까 풀어봤는데 너무 빨리 풀어서 너무 쉬운데 그랬는데 이번에 대성 1컷이 80점 나왔어요. 80점 나오고 만점자가 없고 그 정도로 어렵다니까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선일은 어떤 선일은 다행히 원래 어려웠습니다. 원래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그냥 수능 유형식 문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어려워졌고 이게 지금 수능 유형식 문제인데 이거 푸는 방법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푸는 방법을 주로 많이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지금 선일 학생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현재 안 풀고 고3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형 문제가 나오면 수능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3 마더턴이나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풀수록 같은 고3 문제 좀 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 풀 것 같죠? 너무 잘 풉니다. 방금도 풀어봤는데 16문제 풀었는데 여학생 그 선일여고 학생이 14문제 맞췄고 남학생이 15문제 맞췄고 이렇게 그러니까 푸는 법을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아이들이 고3건이 어렵네. 이것도 고3 유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한다는 그 마음 없애고 푸는 요령만 아니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유형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나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잘 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진짜 못됐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동양의 사상이라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세 개인데 그럼 세 명이니까는 한 명 나왔을 것 같죠? 아닙니다. 첫 번째 유교 맞고 첫 번째 유교, 두 번째 도교까지는 잘 쳤는데 마지막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데 이거 교과서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데 혹시 불교 아니야? 해서 불교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교, 도교, 유교입니다. 마지막 게. 그 포인트 단어. 자, 사회는 이런 지문에서 키포인트 단어를 잡고 바로 문제로 풀면 되는데 거기 신의란 말이 있습니다. 신의. 인이, 예지, 신. 가장 중요한 유교의 5가지 이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유교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선 약간 학교에서 이렇게 세계사상인데 대부분 모든 주변 학교는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 명 한 명씩 해서 세계사상을 다 물어보는데 아예 이걸 다루지 않고 그래서 세 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조금 선생님 욕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애들한테 대놓고 틀리라고 냈네. 다행히 그래도 좀 착한 게 그 헤어스타일 같은 걸로 우선 불교가 아닌 게 머리 빡빡 민 사람이 없으니까 불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센스도 있으면 불교 없다고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파악이 어렵고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단어에 나오면 저희 3단원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의 기후 단원이 나옵니다. 기후 단원이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 근방 학교에서 유일하게 여기 학교만 배웁니다. 바람의 원리. 대기 대순환도 아니고, 이거 과학에서 나오는 바람의 원리가 나옵니다. 무역풍, 뭐 편서풍, 요거에 나왔는데,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거를 사회 선생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너네 이거 프린트 특별하게 받은 거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놔. 무조건 나와, 이거.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것도 진짜 심각하다. 왜냐하면, 기업과 디귿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30도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름이 달라? 틀렸네? 같은 이름입니다. 아열대, 고학대나 중위도 고학대나 같은 모양이고, 말 그대로 다른 거는 미음하고 비읍이 다릅니다, 지금 뭐야. 그쵸? 적도 쪽으로 저압되니까 저기압이니까 공기를 모아야 되니까 저압대 쪽 방향으로 틀어야 되니까 B가 틀린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답, 애들 뭐라고 많이 찍어서 그럴 때 2번을 많이 찍어요. 왜?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둘 중에 하나 틀렸다. 대부분 아이들이 아열대 고압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남동무역풍, 이거 방향 틀렸네? 2개? 그래서 많이 틀렸다. 근데 이거 과학은, 이거 누가 봐도 과학인데, 이게 사회에서 다뤘다는 게 여기 학교만 틀리진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내년 1학년으로 이 문제도 나올 겁니다. 자, 소답형 잠시만. 소답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을 맞으면 소답형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소답형 내용 보시면, 지중해 기후 지역의 여름철 기후 특징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쉽고, 고온, 건조 딱 4글자만 씁니다. 고온, 건조. 그리고 농업은 수목농업. 그래서 8글자가 4점짜리 문제였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이건 일반 학생들도 다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자료 3번 이걸 들었는데, 정답이라니 한 반에 2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왜 2명밖에 안 됐더니, 불교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연기 또는 연기설을 쓰면 된다. 아이들이 자비라는 거. 불교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자비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쓴 아이들이 많다고. 연기, 그러니까 불교에서 할 때 중요한 게 타인에 대한 사랑, 자비.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은 연기설로 시작해서 왜냐면 연기가 불교에서 이 연기설이 인연생비라는 말도 나왔는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쌀이 있는데 밥이 됐다. 결과가 밥이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쌀이면 조건, 물과 어떤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지 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돼 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한다. 이게 연기설인데 그러니까는 나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이 필요하다. 이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자비가 좋은 단어구나. 책에도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연기였습니다. 이게 한 번에 2명밖에 없었고 의외로 이걸 많이 틀렸구나 이렇게 여겼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수능 형식이 많이 나왔다는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과감 1학년 문제를 안 풉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1학년 문제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 안 맞습니다. 특히 선의력은 아예 안 맞습니다. 차라리 고3 모의고사를 풀이 훨씬 나아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고3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수능식 문제를 다소 풀어봐야 되고 고1 기본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확장 개념까지 가야 됩니다. 심화 개념까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교만 배우는 특이한 내용들을 따로 불러서 그거를 다시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딱 한 학교가 기후를 이렇게 바람까지 배우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알겠죠? 제가 문제를 좀 똑같은 거 해놨는데 7번 문제가 이번 시험 7번 문제고 오른쪽이 작년 7월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윤리와 사상이 나온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유형이 벤 다이어그램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도표 문제냐 이 차이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57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 저희도 많이 풀 겁니다. 현재 그렇게 많이 풀고 있습니다. 자, 선의의 여부 사회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국사 말씀입니다. 혹시 사회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생각보다 지도 문제가 적게 나와서 저는 지도가 좀 많이 나왔죠. 기후 그래프도 많이 나올 줄 알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적게 나오고 사상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보고 이 선생님 약간 윤리사상 쪽 전공을 하셨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 중에 생활과 윤리하셨던 그런 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리를 조금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쪽을 좀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자 기말고사 제가 미리 법을 드린 건 아니라 기말고사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3단원 문제가 지금 바람이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공은 지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공이 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리가 몇 단원에 포함되어 있냐 시험 범위에 3단원과 4단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5단원까지. 근데 저희 중간고사 보니까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기말고사. 4단원은 문화. 세계지리입니다. 사회 문화랑 세계지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5단원은 산업화 도시화입니다. 근데 이 도시화에 또 한국지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무래도 그런 발암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이 내는 문제면 또 특이한 것들이 많겠다. 그래서 저희 오늘 수업을 이쪽을 했는데 저희 오늘 수능 문제 풀게 왔습니다. 한국지리.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해가지고 아마 4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일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아마 이 앞부분도 그렇고 4단원, 5단원도 조금 난이도가 있고 6단원이 윤권입니다. 윤권은 헌법이 꼭 나옵니다. 한숨 나오면 좀 어려운데 좀 암기할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암기한 게 나올 수 있게 기본 개념이 나오면 애들이 막 신문에 있는 스크랩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난이도가 또 올라가요. 얘는 이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법과 정치 거기서 이제 고3 문제를 좀 풀어봐서 연습하시면